5월 20일 3분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1%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장 마감 때 시장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1.73%까지 최저점을 찍고 마이너스 1.69%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0%로 딱 보합권 마감했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오히려 하락을 해버려서 이게 시장에서 좀 경고성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냥 차라리 떨어질 거면 팍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의 그런 장기화가 확실히 이제 시장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지금 2050포인트가 굉장한 고비인데 2100포인트가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에 나왔듯이 2050포인트는 말 그대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2050포인트를 꼭 지켜줘야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코스닥이 700포인트 이탈하면서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테마주 위주도 테마군의 시장에 대한 장세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의 단위가부터 먼저 볼 건데 무역 전쟁에서 이제 중국이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크게 보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히토류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폭을 좀 줄이겠다 아니면은 미국에다가 정말 이제 진짜 이게 세게 나간다면은 미국에 너무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나와버리는다면은 상당히 큰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쪽으로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자원 관련 테마주들이죠. 자원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테마주들은 예전에 이제 북한의 자원 관련 테마저거 지하 강산에 자원이 많이 묻혀있다라는 이슈들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한번 되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미국과 이제 이란이 굉장히 큰 긴장감이 쌓여 있는데 이란 관련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경고를 이제 하겠다, 끝장 경고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 관련 테마주들이 또 상승하고 그냥 지금 보면 선물 지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시간 이쪽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선물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외부적인 이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순매도가 오늘 나와버렸어요.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방어를 해줬죠. 이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이 나라에서 좀 관리가 가능한 이런 매수 주체들에서 어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힘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매수 주체들이 없는 겁니다.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그냥 투자 포지션에 따라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 팔면 떨어지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자체가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코스피 지수가 곧 삼성전자 지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이 5월때 삼성전자를 더 팔았어요. 한 1.5배 정도 더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라든가 전기전자, 제조 이런 종목들의 기계 이런 종목들이 좀 웨이드 기관들이 사줘야지 결국에는 내수시장보다는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살아나야지 무역 협상이 되더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지. 지금은 시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융주들 시장이 이제 하락을 예상할 때 보통 이제 큰 자본을 굴리는 업종들은 금융 쪽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융 종목으로 또 수급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장세 계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을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테마주도 2개 가고 8개 떨어지고 5G 관련 테마주도 3개 오르고 15개 떨어지고 이랬어요.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랬습니다. 물론 오전에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뭐 유시민 관련주라든가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가 환경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했지만은 윗꼬리들이 결국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은 수남회가 이루어지려면은 장중 시야가 30분 만에 상한가를 찍어버려서 수급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누가 정치 테마주 삽니까?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 끝물이거든요. 끝물. 좋은 테마주들, 정부 정책주들, 뭐 호재 테마주들, 그리고 뭐 성장성 테마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할 거 없을 때 뭐가 올릴까 할 때 정치 테마주, 인맥주 관련해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정책주로. 지금 대선 아직 3년 차입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벌써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총선이 있긴 하지만 총선도 지금 어떻게 6개월 넘게 남은 이런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현재 세력들이 끌어올릴 이 종목이 없는 겁니다. 끌어올릴 종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과열된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올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장에다가 개별 장세로 순환으로 올릴 수급이었다. 원래 이럴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쫙 한번 쳐줘야 되는데 코롱 티슈진 사태 그리고 삼성바이오 사태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대장이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힘이 너무 약합니다. 올라갈 대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주가 없는 제약바이오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단일 종목 하나 뭐 임상 실험에서 올라가거나 뭐 계약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것조차 어렵다. 왜냐면은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종목인데, 지금 뭐 그래핀 관련주도 200% 가고 5G 관련주도 200% 이렇게 올라간 종목에서 누가 제약바이오 쳐다봅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하락 종목이 거의 이제 3배, 4배 차이가 나는 이런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은 상한가가 이제 하나 계속적으로 꽂혀서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작게 하고 우리는 한두 종목을 크게 먹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중 크게 넣고 크게 넣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적게 하고 한두 종목의 상승이 크게 나올 때 슈팅, 그리고 비중을 내가 넣었는데 좀 크게 하락폭이 나왔다 그러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추가 비중 넣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이런 식의 대응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많은 시장이나 악재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짜증나는 시장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조금 더 이런 멘탈적인 것을 잘 생각하시고, 종목도 많이 세이하네, 바닥에서 내가 더 바닥에서 사야지, 더 바닥에서 사야지, 현금 들고 더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하셔야지 막 지금 조급해져서 어떡하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종목이 물리셨다,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히려 지금 시황은 어떻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 뭐 빅 이벤트에 어떤 다시 방향성이 나올 때 그때 추매를 한다던가, 아니 다른 종목에 비중 크게 넣어서 수익 넣어서 내 종목을 또 다르게 추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언제든지 포지션만 짧게 잡으면은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손실 최소화가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짧은 단타를 통해서 손실 구간 조금씩 메꿔가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